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오늘 오전 예정됐던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기로 하자 결국 서류 검토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준호 기자, 법원이 서류 심사를 결정한 이유는 뭔가요? 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신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만큼 법정에 불러 직접 신문하는 절차 없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과 의견서 그리고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반박 의견서 등 서류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 자, 법원은 이미 서류 심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어디에서 대기하게 됩니까? 네, 이 전 대통령은 이곳 논현동 자택에서 참모들과 함께 영장 심사 결과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입장문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무실에서 밤샘 대책회의를 열고 법원의 영장 심사와 함께 향후 재판 대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까지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소식 사회부 법조팀 강경석 기자 나왔습니다. 네. 자, 강 기자, 오늘의 첫 번째 키거든요. 네, 오늘 키워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없는 영장 심사로 정했습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재 지금 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서류로만 지금 영장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일단 밤 늦게까지 서류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 서류라는 건 지난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검찰에 받으러 갔을 때 네. 나눴던 그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구속영장 207쪽에 이르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제출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의견서를 약 1000쪽 가까이 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이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을 심사할 때 피의자를 직접 법정에서 불러서 눈을 마주치면서 실제로 법관, 판사가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보통 근데 아까 제가 어디 봤더니 불출석하게 되면 100% 구속이라는 통계가 있다는데 맞습니까? 뭐 그게 형식 딱 어떤 정해진 공식 통계는 아닐 거고요. 네. 아마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구속영장 심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보통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구속될지 안 될지는 법원의 판단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지금 이제 서류 심사에 착수했으니까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되는가요? 굉장히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인데요. 통상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를 해보면 예. 당시와는 조금 더 빨리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관측들이 나오는데 예. 왜냐하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을 때는 8시간 40분이라는 심사 기간을 기록했습니다. 예. 심사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던 거는 역대 최장 기간이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 법원이 실제로 신문을 마치고 서류 검토까지 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검찰이 19일 월요일 오후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0일 화요일 오전부터 서류 검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오늘 새벽 0시, 오늘 자정 전후로 아마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 새벽에 바로 영장이 발부가 되면 바로 이제 검찰에서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으로 가서 구인을 해서 바로 구치소로 바로 가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특수 2부와 그다음에 첨단 수사 범죄 1부 이 수사관들이 영장이 나올 경우에 이 구속영장을 들고 직접 논현동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가서 영장을 집행하게 되는데요. 예. 아마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검찰은 통상적인 형사사건 경우와 같이 집행하겠다.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되면 지체 없이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그런 지금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강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 구치소로 바로 수감이 된다. 네, 아마 오늘 오후에 법무부에서 최종 수감 장소를 발표할 예정으로 예. 보이는데요. 현재까지로서는 동부구치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포함된 이 범죄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앞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과거에 한 11년 전에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땅 한 평도 남의 이름으로 숨겨놓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 회사에 주식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남의 이름으로 재산을 갖다 숨겨놓겠습니까? 샅샅이 뒤져가지고 행정부의 모든 조직을 동원해서 뭐 도곡당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구속영장에 나와 있는 거 바로는 반대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아까 보셨던 그 발언들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에 나왔던 발언들이었거든요. 마지막 발언이 이제 8월 달 발언이었는데 구속영장에 보면 범죄 일람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여기에 2007년 8월 6일, 그리고 8월 18일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와 김윤호 교사가 1억, 2억 이렇게 뇌물을 수수했다라고 예. 분명히 적시를 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서도 한쪽에서는 가족들이 뇌물을 수수했던 정황들이 검찰에 포착이 된 겁니다. 황당하네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시에 했던 발언들이 조금 더 조명이 되면서 예. 실제로 다스와 관련된 어떤 해명들이 지금까지 검찰 조사로서는 전부 다 거짓말이었던 걸로 드러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이제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그 과거 했던 발언들이 비판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구속 여부를 떠나서 이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처음엔 재판을 받다가 물론 주 4회씩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꼈다고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혹시 재판을 보이콧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아직 정확하게 어떻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긴 좀 이른 단계이긴 한데요. 네.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주 4회 심리를 법원이 결정하게 되면 굳이 일주일에 4차례씩이나 법원에 나가서 무죄를 주장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다라는 참모들의 의견을 수용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그건 아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오늘도 이제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 하면은 논현동 자택 앞에서 입장을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더라도 검찰 수사는 뭐 계속 될 텐데 네. 저번에 강 기자가 소개했던 것처럼 영포빌딩 지하는 뭐 저수지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지하 2층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 사찰을 했다는 문건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검찰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적시한 그 문건들은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3,395건이 발견됐다. 예. 이렇게 적시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문건 60여 건이 경찰의 어떤 사찰 정보가 담겨 있었다. 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로서 검찰은 아직까지 이 문건 내용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공안 담당하는 부서들, 그러니까 3차장 산하에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민간인 불법 사찰도 과거에 있었다고 하는데 만약 이것까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정권의 도덕성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주 테니스를 치러 다녔던 네. 이 테니스장을 허문다, 그러니까 MB 지우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의혹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결정을 한 주체는 서초구입니다. 네. 서초구가 그 잠원 스포츠파크라는 이제 테니스장이 하나 있는데 구립이군요, 여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초 고등학교를 이전하는 문제를 10년 전부터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예. 이게 불가피하게 최근에 결정이 났고 현재 검찰 수사와는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예,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때 한참 검찰 수사 받고 있을 때인가요? 그 정현 선수가 이 테니스에서 우승할 때 응원하는 SNS 메시지를 올려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뭐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저 좋아하는 운동도 지금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뭐 저렇게 응원 메시지만 남길 때만 하더라도 과연 구속까지 될 것인가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구속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돌아가는 상황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확실히 불리하게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오늘 오전 예정됐던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기로 하자 결국 서류 검토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준호 기자, 법원이 서류 심사를 결정한 이유는 뭔가요? 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신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만큼 법정에 불러 직접 신문하는 절차 없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과 의견서 그리고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반박 의견서 등 서류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 자, 법원은 이미 서류 심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어디에서 대기하게 됩니까? 네, 이 전 대통령은 이곳 논현동 자택에서 참모들과 함께
영장 심사 결과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입장문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무실에서 밤샘 대책회의를 열고 법원의 영장 심사와 함께 향후 재판 대비에 집행하게 되는데요. 예. 아마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검찰은 통상적인 형사사건 경우와 같이 집행하겠다.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되면 지체 없이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그런 지금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강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 동부구치소로 바로 수감이 된다. 네, 아마 오늘 오후에 법무부에서 최종 수감 장소를 발표할 예정으로 예. 보이는데요. 현재까지로서는 동부구치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포함된 이 범죄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앞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이 과거에 한 11년 전에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땅 한 평도 남의 이름으로 숨겨놓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 회사에 주식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남의 이름으로 재산을 갖다 숨겨놓겠습니까? 샅샅이 뒤져가지고 행정부의 모든 조직을 동원해서 뭐 도곡당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구속영장에 나와 있는 거 바로는 폭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까지 노년동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소식 사회부 법조팀 강경석 기자 나왔습니다. 네. 자, 강 기자, 오늘의 첫 번째 키거든요. 네, 오늘 키워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없는 영장 심사로 정했습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재 지금 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서류로만 지금 영장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일단 밤 늦게까지 서류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 서류라는 건 지난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검찰에 받으러 갔을 때 네. 나눴던 그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구속영장 207쪽에 이르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제출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의견서를 약 1000쪽 가까이 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이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을 심사할 때 피의자를 직접 법정에서 불러서 눈을 마주치면서 실제로 법관, 판사가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보통 근데 아까 제가 어디 봤더니 불출석하게 되면 100% 구속이라는 통계가 있다는데 맞습니까? 뭐 그게 형식 딱 어떤 정해진 공식 통계는 아닐 거고요. 네. 아마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구속영장 심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보통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반대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아까 보셨던 그 발언들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에 나왔던 발언들이었거든요. 예. 마지막 발언이 이제 8월 달 발언이었는데 구속영장에 보면 범죄 일람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여기에 2007년 8월 6일 그리고 8월 18일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와 김윤호 교사가 1억, 2억 이렇게 뇌물을 수수했다라고 예. 분명히 적시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서도 한쪽에선 가족들이 뇌물을 수수했던 정황들이 검찰에 포착이 된 겁니다. 황당하네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시에 했던 발언들이 조금 더 조명이 되면서 예. 실제로 다스와 관련된 어떤 해명들이 지금까지 검찰 조사로서는 전부 다 거짓말이었던 걸로 드러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이제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그 과거 했던 발언들이 비판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구속 여부를 떠나서 이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처음엔 재판을 받다가 물론 주 4회씩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꼈다고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혹시 재판을 보이콧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아직 정확하게 어떻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긴 좀 이른 단계이긴 한데요. 네.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주 4회 심리를 법원이 결정하게 되면 굳이 이 때문에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구속될지 안 될지는 법원의 판단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지금 이제 서류 심사에 착수했으니까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되는가요? 굉장히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인데요. 통상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를 해보면 예. 당시와는 조금 더 빨리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관측들이 나오는데 예. 왜냐하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을 때는 8시간 40분이라는 심사 기간을 기록했습니다. 예. 심사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던 거는 역대 최장 기간이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 법원이 실제로 신문을 마치고 서류 검토까지 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검찰이 19일 월요일 오후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0일 화요일 오전부터 서류 검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오늘 새벽 0시, 오늘 자정 전후로 아마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 새벽에 바로 구속이 영장이 발부가 되면 바로 이제 검찰에서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으로 가서 구인을 해서 바로 구치소로 바로 가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특수 2부와 그다음에 첨단 수사 범죄 1부 이 수사관들이 영장이 나올 경우에 이 구속영장을 들고 직접 논현동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가서 영장을